친정엄마의 큰 수술로 아이 1학년 때 공부를 전혀 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2 때 어쩔 수 없이 과외로 초1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기본 4학년 1학기, 응용 3학년 2학기 끝내고 기본 4학년 2학기, 응용 4학년 1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잘 나간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때인데 지금 한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학년 때인데 1학년 거부터 했다고 하시니까 교재는 과외 선생님의 선택이었고요. 제가 심화를 연습시키고 싶어 디딤돌 S3-1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이라 틀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설명해주고 아이가 다시 풀고 동영상 강의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어쩜 이리 문제풀이를 잘 외우는지 다시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 풀 때 보면 문제를 외워서 풀더라고요. 설명시켜 보면 저나 동영상 강의 선생님의 설명까지 이제 엄마나 선생님들의 설명을 외워서 기계적으로 푼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풀어야 하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나중에 응용 문제들 하나도 못 풀까 걱정도 되고요. 선생님들 말씀이 수업에 대답도 잘하고 문제도 다 풀고 설명도 잘 하는데 다음 시간이 되면 까먹고 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문제 풀 때 보면 숫자를 사칙 연산과 함께 이리저리 만져서 답을 찾아냅니다. 어릴 때 수학은 이런 부분이 좀 강해요. 문제 자체의 성향도. 이런 아이는 어떻게 심화를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서 필요한 개념을 가져와서 풀어야 하는 거라고 반복해서 말해줘도 이걸 바꾸는 게 일이 어려운지 싶고요. 이게 가르쳐 준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교과를 공부할 때 기본, 응용 이렇게 했고 사실 기본서는 심화 문제들은 없다시피 하고 응용서는 심화 문제가 뒤에 몇 개의 유형이 나오죠. 근데 몇 개의 유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총 정리해서 복습하는 문제들은 다시 기본 문제로 돌아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단원을 풀 때는 심화된 문제를 연습하기보다는 학교 단원평가 정도에서의 문제들로 마무리하는 책의 경향들이 있어요. 응용서라고 하면. 이렇게 아이가 공부를 해온 상태에서 심화로 최상위 S, 이거 디딤돌 S라고 적어주셨으니까 최상위 S인 것 같은데 최상위 S 또는 최상위는 사실 제 학년에 가장 어려운 심화서예요. 가장 어려운 심화서. 최상위 수학과 같은 심화서를 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뒤에 질문과도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보죠. 자기 학년의 교과는 기본서 보고 응용서 보고 하면 사실 학교에서 단원평가 보거나 학교 시험 보는 거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 맞습니다. 자, 이런 예를 어떤 식으로 드릴 수 있냐면 저희가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글로도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 학교 선생님께서 그 책을 보시면서 정말 최상위 수학 이 감질나는 책 될 듯 너무 어려운 듯 하면서 이게 공부하기 참 어렵다. 공부시키기 어렵다. 내 자식, 학교 말고요. 학교에서는 최상위 수학을 할 일은 없고. 그렇게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이야기들 중에 뭐가 있었냐. 가르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는 풀리는 수학을 보면서 선생님도 배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책을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학교에서 하지도 않는 수준의, 학교에서 하지도 않는 내용의 최상위 수학을 왜 하냐 이거죠. 3학년, 4학년에서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도 이게 쉽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웠던 선생님이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어느 책을 보면서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은 좀 친절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이 친절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어떻게 친절하게?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이를 이해시킬 수 있겠구나. 요런 방향으로 연습해서 요런 생각을 얻으면 아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배우면 이라는 거죠.
즉 학교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도 선생님이 연구할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최상위 수학을 왜 하는 건가요, 우리는? 근데 저도 심화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전 사연에서도 1학년 아이인데 심화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1학년이면 연산만 하면 1, 2학년이 편안하다는데 연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어머니들이 보고 하시는 이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목표로 하거나 공부를 시킨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최상위 수학은요, 제가 초등학생 가르친 지가 20년이 됐는데 중고등학생부터 해서 아이들 가르친 거로 하면 학원에서 가르친 게 한 23년 됐는데 20년 전에는 최상위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최상위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최상위 S는 아마도 디딤돌에서 최상위 수학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으라고 만든 게 최상위 S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은 최상위 S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경시 성향의 문제 몇 문제를 제외하고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푸시면서 난이도가 어느 수준이냐 최상위랑 비교해달라, 최상위 S랑 비교해달라. 근데 저는 원래도 최상위 S와 최상위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단원에 따라서는 최상위 S가 더 어려운 단원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상위 S에 더 쉬운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만들어가는 어려운 유형의 어려운 내용들은 최상위나 최상위 S나 비슷합니다.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도 비슷해요. 근데 그걸 공부시키는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난감한 거예요. 세 개를 줄지어 달라, 이렇게 1층, 2층, 3층에 이렇게 책을 놓아달라고 하시니까 참 어려운데 이 수준의 공부들은 일단은 목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재학년 거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재학년 거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경시 봐야죠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경시는 또 다른 벽이에요.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최고 심화서라고 하는 책들을 공부하는 건 뭐냐 하면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시킬 거라면,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해 나갈 거라면 수학의 본질은 그 한 끼 내용들을 가지고 심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수학의 본질이고, 이 공부의 과정들은 결국은 더 앞을 내다보는 공부예요. 이게 초등만 그런 건 아니에요. 중등에서 A급을 본다, 일품을 본다. A급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방송 들으시는 어머님들 중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A급 수학 풀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저는 중학교 때 A급 수학 안 풀어봤어요. 진짜로. A급 수학은 정말로 과거 준비하던 아이들만 풀던 책입니다. 그 책의 수준이. 근데 제가 학원을 운영하든 아니면 어머님들의 욕심이 아이가 조금 똑똑하다고 하든 하면 과거를 목표로 해서가 아니라 A급이든 그에 준하는 심화서를 풀리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풀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거를 풀리는 건 어떤 입시의 당장 목표가 아니라 수학 실력을 쌓기 위해서고, 이 수학 실력은 그 학년에 해당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에서도 심화를 풀리세요 하는 게 연산만 하고 연산만 해나갈 정도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1, 2학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교구 수학, 이런 교구를 만지는 수학 7살 때, 1학년 때 또는 2학년까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교구를 만지는 수학, 교구로 하는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다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시키실 거면 교구 수학을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구 수학은 7살, 1학년, 2학년 시기에 맞는 합당한 수학을 즐겁게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학습 방법이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를 시킨다 또는 심화를 시킬 거야 라고 하면 심화의 목적과 그 심화의 수준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수준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체계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따풀은 이 체계적으로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는 방법들도 체계적으로 배워서 푸는 게 좋죠. 학원을 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심화할 때 집에서 설명해 주기 어려워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연 다시 한번 볼게요. 돌아가서 최상위 S 3-1을 해요. 근데 아이가 자꾸 외워요. 자, 이거는 왜 외우냐 하면 아이의 배경 지식이 아직 심화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까지 다가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우기라도 하는 것은 그 외우는 그 시점에는 자기도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거예요. 자, 제가 아이들 되게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런 얘기 한 아이가 있어요.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데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해? 그때 엄마 여기 엄청 어려웠어. 그럼 학원에서도 못했어? 아니야.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고 되게 쉬웠어. 그때는 연습하는 문제들 되게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학원에 찾아오셔서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그냥 외워서 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 까먹는 거잖아요. 자, 이게 제가 그때는 경험이 많지 않을 때, 되게 젊을 때예요. 그게 벌써 한 15, 16년, 16, 7년 전이네요. 30대 초반에 초등학생을 가르친 지 한 5년, 4, 5년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명확하게 이걸 이제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없었는데 지금은 명확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서의 평균적인 어떤 수준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오지 못한 심화를 할 때 이해의 과정도 암기의 영역으로 갑니다. 이해의 과정도 암기의 영역으로 가요. 이해를 못한다가 아니라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하는 것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왜? 비슷한 수준의 연습이 아직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가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과 절차가 암기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아이가 외워서 풀었다라고 하는 과정을 부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아이한테 외워서 풀지 마. 아니, 외워서 풀지 않으면 아이가 그러면은 엄마가 설명해 준 걸 변형해서 풀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결국은 이런 부분의 해결은 그 수준의 문제들을 충분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가 아니라 그걸 둘러싼 그 수준의 학습들을 꾸준히 해가면서 아이의 실력을 높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고 어떤 특정 주제를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어려워하고 그것들을 선생님 설명을 외워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근데 그 외우는 게 정말로 엄마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단순하게 암기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르칠 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공식처럼 가르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했는데 애가 이해를 했어, 그리고 해보라고 했더니 수행이 돼. 그러면 사실은 단순하게 애가 외워서 푼다라고 그 과정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선생님이나 엄마 입장에서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아이가 이해는 했겠지만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진 않았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게 푼다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수준이 이것들을 내 수준으로
풀어나간다라기보다 배운 것, 익힌 것, 이거를 1차적으로 암기하게 될 거고, 이해도 암기가 되는 거고, 당연하잖아요. 내가 낯선 걸 배웠는데 이해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 이해한 과정을 상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문제를 나의 논리로 풀어낸다. 원래 수학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정말 많은 개념과 정말 많은 논리들이 이미 담겨져 있어서 어떤 내용을 볼 때 이 중에 어떤 것들이지라고 내가 충분히 분석을 해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방법을 끄집어내서 적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근데 해보지도 않은 방법을 아이가 창의적으로 풀어가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창의적인 것도 기본이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나오는 거죠. 되게 많이 알고 있을 때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걸 합쳐서 변형해 본다던가 직관적인 접근을 한다던가 직관적인 접근도 나는 도형에서 대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수의 어떤 대칭이 적용된다던가 그러려면 대칭에 대한 게 직관적으로 대칭이 이런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뒤에도 심화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앞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심화 수학이 뭔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심화에 대한 얘기가 길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이 같은 경우에 외우지 말고 해봐 라는 말이 사실은 소용없을 거예요. 예, 그것보다 그 수준의 문제들을 차곡차곡 그 다음에 잊어먹었다라고 하면 상기시키면서 이해를 했었다면 상기시켜주고 해서 어느 순간 말하자면 완전히 외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갔는데 그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관들의 이름을 외우고 부대의 번호를 외우고 외워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옛날 부대가 외워야 될 것들을 못 외우면 뭐 구타가 있고 벌을 주고 하니까 구타와 벌을 못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후임병들 암기해야 될 사항들 외우게 하지 마세요. 외우게 하지 마. 숙지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이게 뭔 소리야? 외우지 마. 암기해야 될 것을 외우도록 하지 않고 숙지시키도록 해라. 라고 상부에서 그런 지시들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게 말장난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의 행동에 대한 어떤 지침이었어요. 말하자면. 그거를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의도를 읽어야 돼요. 그 의도는 머릿속에 집어넣게 외워 하고 안 되면 못 외운 거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해줘서 저절로 알게 만들어줘라 라는 게 숙지의 단어의 의도였어요. 네, 그런 걸 읽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의도 없이 그 말만 읽으면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심화는 꾸준히 하시면서 아이가 그 수준들의 아는 지식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